그 다음에 극대, 극소 개념까지 쭉 설명을 해볼 것인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자, 주어져 있는 함수가 증가함수다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증가함수. 자,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런 직선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증가함수의 특징을 보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여기에 x1하고 x2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x1과 x2 서로 다른 x값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대응하는 y값이 fx1하고 fx2도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얘는 x1보다 x2가 클 때 이거 책에 다 있어. 안 써도 돼. fx1보다 fx2가 큰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정의를 설명하는 거야. 큰 값을 넣으면 큰 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증가함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증가함수. 자, 그럼 이제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생긴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볼 건데 증가함수의 정의는 우선 이거다.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x값을 넣는데 그러니까 큰 값을 넣었을 때 y값도 크게 나오는 거. 얘가 바로 증가함수. 그럼 반대로 주어져 있는 함수가 감소함수라면 얘는 이렇게 나올 테니까 x1하고 x2 서로 다른 거 넣었을 때 y값이 크기가 이렇게 반대로 나오겠지. 따라서 x1보다 x2가 큰데 fx1이 반대로 fx2보다 크게 나올 때 얘는 바로 이런 함수를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정의는 단순하게 우리가 함수값의 크기로 알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은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주어져 있는 함수가 지금 왼쪽에 있는 1번처럼 증가함수라면 내가 각각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얘는 직선이니까 다 일정하겠죠? 근데 그 일정한 값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죠?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 함수처럼 감소함수라면 각각의 접선에서의 기울기는 음수가 나올 거다. 그러면 증가함수랑 감소함수 이렇게 말고 조금 더 살펴볼게. 증가하는 함수랑 감소하는 함수가 공존하는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보면 2차 함수도 보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왼쪽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오른쪽 부분은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방 기준으로 왼쪽 부분은 증가함수고 오른쪽 부분은 감소함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왼쪽은 증가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감소하는 부분. 그래서 얘는 이 함수는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라고 명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구간은 표현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가 축방이 p라고 한다면 이 함수가 증가하는 것을 구간으로 표현하시오라고 하면 p부터 왼쪽까지니까 음의 무한부터 p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감소하는 구간을 범위로 표현하라 그런다면 얘는 p부터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구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럼 한번 볼게요. 도함수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증가하는 구간에서 도함수, 각각의 접선에서의 기울기, 얘는 일정하진 않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가 나온다. 접선의 기울기가.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보니까 얘는 음수가 나온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x가 p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x가 p보다 작을 때는 접선 기울기가 양수, x가 p보다 클 때는 접선 기울기가 음수. 그러니까 근데 x가 딱 p일 때는 접선 기울기가 0이 되죠. 자, 그러면은 얘가 접선 기울기가 0인데 아까 선생님이 증가하는 구간을 어디까지로 잡았냐면 p까지라고 잡았어요. 자, p까지라고 잡았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p까지 잡았을 때 나는 x가 p보다 작은 부분부터 p까지 봤을 때 x1보다 x2가 큰데 fx1이 fx2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단 하나도 없죠. 그죠? 증가함수라는 거에 정의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p까지도 우리는 증가함수의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 마찬가지 감소하는 부분에도 p가 들어가 있지. 감소하는 구간에도 p가 들어가 있는 게 얘가 p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1과 2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정의와 다른 것이 단 하나의 그 구간도 없기 때문에 얘도 P가 들어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어져 있는 함수가 증가 함수라고 주어져 있으면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큰 건 확실한데 때로는 0이 되는 지점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f'x는 0보다 크다만 되는 게 아니라 0 이상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함수가 만약에 감소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도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은 건 당연한데 이렇게 0이 되는 지점을 최소 한 점 정도는 갖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너희가 약간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방금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에 fx라는 걸 내가 증가함수라고 정의 내렸어. 그러면은 내가 얘를 증가함수라고 정의 내리면 얘는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는 얘기야. 그죠? 왜냐하면 얘는 이미 증가함수라고 문제에서 정의를 내렸어. 그렇다면 얘가 0이랑 같은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증가함수라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 배웠지. y는 x 세제곱. 3차 함수 그래프 아마 모양은 기억을 할 건데 y는 x 세제곱 주어져 있을 때 여기 x가 0일 때 이때 도함수의 값이 0이 딱 되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를 증가함수라고 말하잖아. 그죠? 왜냐하면 증가함수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x가 0보다 작은 쪽 넣으면 함수값 어쨌든 작고 x가 0보다 큰 쪽 넣으면 함수값 어차피 커.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라고 정의 내렸을 때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근데 이 같은 지점이 이것처럼 한 지점, 요렇게 이 지점으로 있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얘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볼 거야. 자, 지금 설명했던 거는 명제로 쓰면 y는 fx가 증가함수이면 이거 책에 다 있을 거예요. 이따 정리해 줄 거야.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지금 참이죠. 그런데 얘를 이제 이것의 역을 구할 거야. 그럼 거꾸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fx가 증가함수인가? 아시다시피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늘상 참인 건 아니죠. 자, 근데 얘는 참인지 아닌지를 볼 건데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나? 얘는 거짓이죠. 대표적인 반례가 바로 이런 함수겠지.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떤 구간에서 구간까지가 다 접선의 기울기가 다 0인 거야. 여기. 자, 그리고 왼쪽 부분 증가고 오른쪽 부분 증가인데 A에서 B까지는 0으로 일정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지금 여기 부분은 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집어넣어도 Y값이 똑같으니까 얘는 증가함수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성질 되게 중요하니까 문제를 그냥 대충 뭐 0 이상이다 아니면 0보다 크다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잡고 푸시면 안 되고요. 이거 조금 자세하게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 자, 그럼 이런 패턴처럼 마찬가지 얘가 증가함수뿐만 아니라 감소함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감소함수더라도 감소함수면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참이지만 0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래서 감소함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얘도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같은 경우는 늘상 요렇게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증가 감소함수. 자, 그러면은 증가함수, 감소함수 요거 책에 있는 거 잠깐 지금 적어놓은 선생님 설명한 부분 어디에 나와 있는지 좀 보여줄게. 어디 갔니? 자, 지금 증가, 감소함수의 정의는 여기 쓰여져 있죠? 요거면 요거이면 얘는 증가. 그러니까 너희가 증가랑 감소가 함수인지 이런 게가 헷갈리면 꼭 정의를 떠올려. 정의가 만족하면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요거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등호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방금.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고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감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fx가 어디서 증가인지 어디서 감소인지 모를 때 우리는 도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어디냐? 91쪽 보시면 함수의 증가 감소할 조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가운데 요거. 얘가 fx가 증가함수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증가함수라고 명확하다면 등호가 붙어도 된다. 왜냐하면 얘는 이미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fx가 감소라면 얘도 등호가 붙어도 된다. 감소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더라도 아까처럼 구간 전체에서 계속 0이 되는 부분은 없고 하나의 스팟, 하나의 점에서 그렇게 0이 되는 부분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다. 그 정도? 자, 그러면은 이제 증가 감소와 관련해서는 그냥 개념은 요거고요. 그래서 이제 증가 감소를 조사하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근데 이제 너희가 다루는 여기 있는 164번 보실 건데,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여라. 자, 증가와 감소를 조사할 때 지금 아시다시피 3차나 4차 함수 이런 애들은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이거나 혹은 감소함수인지를 물어보는데 fx 자체가 3차나 4차처럼 이러한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다라면 얘는 그냥 fx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도 무관한 거지. 얘는 왜냐하면 등호, 그러니까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어도 얘는 하나의 점에서만 그럴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푸는 걸 알려주는 이유는 증가 감소를 조사하여라 그럴 때 얘가 0보다 크다를 해버리면 x의 범위에 그 값을 포함을 안 시키게 돼 있거든, 너희가. 그래서 얘는 다항함수라면 그냥 이렇게 풀이가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풀이가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도함수 f'x 구하면 3x제곱 플러스 6x.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으면 x의 값이 0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나? 그럼 얘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자, 내가 그린 것은 지금 도함수의 값이다. 그래프다. 그럼 지금 얘가 마이너스 2고 얘는 0이야. 그러면 이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은 이 도함수의 값이 양수이면 증가고요. 도함수의 값이 음수이면 감소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증가, 이쪽 구간에서 증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여기서는 이제 감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증가와 감소 범위에 증가와 감소 범위에 둘 다 마이너스 2와 0은 양쪽에 다 들어갈 거다. 자, 그래서 증가하는 부분을 찾으려면 음의 무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얘가 다 증가하고요. 또는 0부터 양의 무한까지 다 증가지.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간의 기호를 쓰는 이유는 이 구간을 집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고, 이 구간 기호는 하나의 집합을 얘기하니까 얘 또는 얘를 이야기하려면 너희는 합집합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을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여기에서 감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죠. 자, 너희가 증가 감소를 조사하라 그러면 이렇게 도함수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는데 어쨌거나 0이 되는 그 지점, 0이 되는 지점에서도 얘는 다항함수니까 증가 감소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밑에 증감표 있는데 증감표는 가급적 나는 잘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증감표는 처음 배울 때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거를 좀 배우겠지만 증감표 쓰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너희는 이제 그래프로 계속 푸는 거 연습할 거야. 문제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92쪽.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부등식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 너희가 이미 숙제를 다 고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 있는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자, 그래서 수투를 지금 공부해 놓으면 수상 공부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죠.
자, 얘도 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하기 위한.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 자, 그럼 주어져 있는 얘는 다항함수예요. 그러니까 증가라고 했을 때 너희가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인 건 맞지만 얘는 이미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등호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면 항상 증가함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판단을 할 때는 그게 다항함수가 아닌 이상 얘가 0보다 크다랑 얘가 0보다 작다를 보는 게 맞는데요. 얘는 이미 다항 함수이면서 문제에서 모든 부분에서 증가하기 위한, 그러니까 얘는 증가 함수라고 확정해 놓고 푸는 거기 때문에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이거에 대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면 3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a, 얘가 도함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 그럼 이거는 그냥 얘가 항상 참이되게 하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절대 부등식 문제랑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끝나는 거지.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자, 여기는 이제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판별식을 그냥 쓰면 되지만 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 최대를 찾으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열린 구간 1에서 2까지 1초가 2 미만에서 감소래. 감소라 그러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어디서냐면 1초가 2 미만에서 감소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의 도함수를 찾아보면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더하기 a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전 구간이 아니라 이 범위에서만 그러면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 문제 따로 뽑아주고 이런 문제 풀렸었죠. 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 2차 함수가 1초가 2 미만에서면 2차 함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추계방정식이 뭐 2a분의 b니까 3분의 2가 되지. 자, 3분의 2가 되고 x의 범위가 1초가 2 미만이면 1이 오른쪽, 그 다음에 2도 이렇게 오른쪽. 그럼 여기 구간에서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을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의 최소값과 최대 중에서 너희는 얘 때문에 구간의 최대값, 그러니까 구간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다 0 이하인 거죠. 자, 그래서 구간의 최대값이 0 이하기만 하면 되니까 최대값을 찾아보니 x가 2에서 나오더라. 자, 그래서 최대값은 곧 나는 지금 구한 게 요게 지금 f'x인 거죠. 그러니까 f' 뭐냐? 2가 0 이하가 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168번을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 얘 상수항 넘겨서 하는 것도 내가 알려줬었거든. 그걸로도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찾는 게 조금 너희가 이렇게 찾는 게 불편하다 하면 꼭 이렇게 안 찾아도 되고요. 얘를 앞에 있는 3x제곱 마이너스 4x 남겨놓고 우변에 마이너스 a 넘기는 거야. 그럼 얘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때 x의 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그럼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려보면 얘는 0하고 3분의 4.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려면 상수항을 넘겨버리면 얘는 좀 더 명확하니까 이게 조금 더 빠른 풀이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y는 마이너스 a라는 상수 함수죠. 자, 이 직선의 위치를 찾을 거야. 근데 이제 너희는 1에서 2 미만, 그러니까 1에서 2 미만에서 1초가 2 미만에서 감소해야 되니까 1은 여기 어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2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1하고 2라는 값 여기서부터 이 어딘가 여기 있는 값까지 중에서 y는 마이너스 a라는 이 직선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지 이 부등호가 항상 성립하는가 보면 마이너스 a 위치가 최대 여기까지 있으면 되죠. 최소한.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얘보다 조금 더 위에 있으면 다 지금 파란색 구간이 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따라서 마찬가지 이때는 요거 넣은 이 값이 얘가 되죠. x에다 2 넣으면 따라서 얘는 4, 3, 12 마이너스 8이니까 4인가요? 4. 그럼 요거 함수값이 4니까 얘는 마이너스 a라는 값은 4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있고 첫 번째 방법도 있는데 오늘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할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요 방법, 뒤에 가서 요 방법을 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 오늘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하다 보면 이 두 번째 방법을 계속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너희는 첫 번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야 돼요. 야,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게 좀 더 쉬운 게 있어. 그래서 첫 번째가 쉬울 때가 있고 두 번째가 쉬울 때가 있으니까 그걸 너희가 선택해서 제발 한 가지만 기억하지 마시고 너희가 이제 탑한 정도 수준이 된다면 넘나들 수 있어야 돼.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증가 감소는 이 정도 내용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 같은 경우는 이미 너희가 함수의 그래프를 연습했던 친구들은 극값, 극대값, 극소값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비교적 친숙할 거니까 요거는 막 설명을 엄청 길게는 안 하지만 그래프 성질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극대값 극소, 함수의 극대 극소. 자, 우리가 극대랑 극소를 합쳐서 극값이라고 하는데 극대 극소의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극대 극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바로 이거예요.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얘는 닫힌 구간 아니고요. 열린 구간이어야 돼. 뚫려 있는 구간 중에서. 그러니까 뚫려 있는 구간이면은 너희가 범위를 항상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양쪽 끝에는 어쨌든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없는 거야. 이 열린 구간 속에 있는 모든 x 중에서 열린 구간 속에서 크거나 같은 값이 그 모든 x에 대해서 크거나 같은 값이 존재한다면 그때 그 값에서 우리는 얘를 극대값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작거나 같은 값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극소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나는 구간을 열린 구간으로 잡는다고. 근데 만약에 왼쪽을 이렇게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 자, 이 지점에서는 가장 큰 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죠? 함수가 가장 큰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그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가장 큰 값이 있는 부분에서 극대랑 가장 작은 값이 있는 부분에서 극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버린다면 이때는 가장 큰 값이 있는 거죠. 여기가 가장 큰 값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극대값이랑 그 다음에 극소값이 결국엔 예를 들어서 내가 구간을 이번에는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때는 가장 작은 값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극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것처럼 극대랑 극소가 존재하는 지점을 한번 보니까 여기가 x1이라고 치고 여기가 x2라고 치면 x1에서 극소가 있고 x2에서 극대가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렸을 때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그러므로 극대랑 극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어쨌거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 극대랑 극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보면은 자, 그러면은 극대값이라는 것이 우선 존재하려면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게 또한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래. 도함수의 값이 0이랑 0이 된다. 이때 극대 극소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늘상 극대랑 극소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늘상.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잠깐만. 어디에 있지? 여기 없네? 여기 있구나. 94쪽. 94쪽에서 우리가 극대극소 보시면 극대랑 극소라고 하는 게 이제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값 혹은 가장 작은 값 그것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
당연히 이 지점에서 너희는 극대값을 갖겠죠. 근데 이 극대값을 가질 때의 특징을 살펴보면 얘를 x는 a라고 본다면 a를 기준으로 여기 왼쪽 부분, 자 여기 있는 왼쪽 부분은 도함수의 값이, 그러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가 나오지. 얘가.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얘는 다 음수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극대랑 극대값이라는 게 만약에 x는 a에서 극대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에서 존재하겠지만 그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도함수의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극대라는 값이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얘가 이제 여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그러니까 극소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도 보면 여기도 똑같이 x는 a라고 놓으면 x는 a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의 특징이 왼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들은 다 음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들은 다 양수가 되죠. 자, 그러니까 도함수의 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바뀌는 지점에서 우리는 극소값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극대극소라는 것은, 극대극소는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늘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도함수의 값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지점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0 되는 지점에서는 극대를 갖는 거고요. 이 밑에 써 있어요. 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지점에서는 극소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 극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극대, 극소가 있다라는 거. 요거.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극대, 극소는 기본 개념은 한 거 같고, 여기 93쪽에 있는 그래프 예시 잠깐 볼까요? 자, 너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극대극소를 우리가 미분 파트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극대극소의 개념에서 보면 아까 봤을 때 여기 어디에도 얘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적혀 있진 않아. 함수의 극대극소는, 함수의 극대극소의 정의는 그냥 열린 구간에서 그냥 이런 게 가장 큰 게 있고 가장 작은 게 있으면 극대극소인 거야, 얘가.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알고자 하는 의미로 요 맨 아래에 있는 뾰족점 있는 절대값 함수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는 0에서 미분은 불가능해. 그죠? x는 0에서 미분은 불가능하나 그때 여기에서는 극소값을 갖기는 하는 거죠.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가장 작은 것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 그냥 미분이랑은 극대극소는 뭐 크게 차이는 없다는 거, 그 정도만. 자, 그러면 이제 극대극소까지 봤으면 뭐 극각 구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만, 그래도 하나만 해볼까요? 자, 170번. 자, 문제에서 그냥 극값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것의 도함수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지점의 x값을 구하면 되는 거라서 단순한 그냥 방정식 풀이죠. 그래서 얘 도함수 구하고 그것이 0이 되는 x값 구하면 1과 2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1과 2에서 극값을 가질 거니까 실제 극값은 그 함수가 나타내는 함수값이니까 f1과 f2를 구하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극값 갖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3차 함수는 너희가 잘 기억하니까. 아시다시피 3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이 양수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알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2차 함수를 토대로 원래 그리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원리를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너가 뭐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까먹은 부분이 있을까봐 잠깐만 짚고 갈게. 3차 함수 그래프. 자,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래프, 모든 함수 그래프들은 다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냐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2차 함수 그래프도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거든.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인 거. 자, 이거 2차 함수, fx는 x제곱인 2차 함수 그래프 너희가 다 아는 모양이다. 자, 아는 모양인데 이것을 도함수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f'x는 얘는 2x. 그럼 얘가 도함수가 2x인데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생긴 애죠. 자, 그러면은 이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는 증가 감소를 알 수가 있잖아. 자, 이 도함수가 0보다 클 때 여기 양수 이때는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 이 도함수가 0보다 작은 왼쪽 얘는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증가 감소를 토대로 왼쪽 x보다 왼쪽은 감소하고 x보다 오른쪽은 증가하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 폭이 얘가 x가 뭐 1, 2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크기와 감소하는 크기가 이게 똑같이 나타나죠.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과 왼쪽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은 크기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크기로 줄어들고 똑같은 크기로 증가하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대칭 관계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얘가 x는 0일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점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극소값을 갖겠네. 그죠? 자, 그런 걸 토대로 얘의 2차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는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은 감소하고 오른쪽은 증가하는데 그 감소하는 비율이 얘네들이 계속 그 접선의 기울기들 얘 감소하는 값의 비율을 실제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면 얘는 곡선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오른쪽도 똑같이 대칭으로 증가하니까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그래프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고. 그래서 이제 1차 함수를 이용해서 너희가 2차 함수도 원래는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칭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런 도함수의 크기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보시면 얘가 오른쪽에 있는 값이 증가하는데 얘가 오른쪽 그래프가 증가하는데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얘가 y값이 얘가 계속 커지죠. 그죠? 그럼 y값이 계속 커지는데 이 y값은 바로 도함수의 값이야. 도함수의 값이니까 원래 있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커진다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경사가 심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경사가 심해지니까 오른쪽이 얘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나오게 된 계기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너희가 도함수의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원래 있던 함수랑 그것의 관계를 그림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그래프 관련된 문제들을 되게 어렵지 않게 너희가 접근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는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 거냐면 2차 함수,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만약에 fx가 3차 함수라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얘가 3차 함수라고 한다면 이것의 도함수는 당연히 2차 함수일 거잖아. 그죠? 우선 쓰기는 할 건데 꼭 이렇게 그냥 2차 함수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너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는 총 6가지다. 그 6가지가 뭐 아래로 볼록 긴 거 3가지, 위로 볼록 긴 거 3가지. 그 중에서 아래로 볼록 긴 것만 생각을 해보면 아래로 볼록 긴 거가 2점에서 만나는 거, 1점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거. 이렇게 3가지. 자, 지금 내가 그린 파란색 그래프는 도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가 총 3가지가 나올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첫 번째 거는 도함수의 값을 봤을 때 얘가 해가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왼쪽에 있는 게 얘 지금 도함수다. 증가하고 감소를 알기 위해 부호를 써보면
알파보다 왼쪽은 증가, 베타보다 오른쪽은 증가. 그러니까 얘는 증가했다가 알파 기준으로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한다. 자, 그러면은 증가, 감소, 증가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증가하는 부분에서 이쪽 부분하고요. 이쪽 부분이 좌우 대칭으로 y값이 계속 똑같이 줄어들고, 아니 똑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똑같이 퍼져나가지.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대칭일 거고, 마찬가지 감소하는 부분에서도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줄어들고 똑같이 커지고 뭐 그러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가운데 있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으로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좌우가 대칭으로 나타나게끔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알파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은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곡선을 이루면서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라는 값은 알파랑 베타는 감소니까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 이상은 또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갈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 가운데 지점 여기 있죠. 여기 쭉 내려오는 거. 자, 지금 여기 이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값이 계속 함수값이 계속 감소하는데 여기 있는 값이 계속 감소한다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절대값이 점점점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는데 이 값이 절대값이 커지니까 경사가 심해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경사가 심해지는데 그게 오른쪽도 대칭으로 쭉 나타나다가 그럼 경사가 얘네들은 줄어드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처음 시작했던 이 부분이 경사가 심하게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여기에서 아니 미안해. 경사 심하지 않아. 처음에 여기. 완만하죠. 경사가 안 심하죠. 완만하다가 경사가 심해지지. 그래서 얘가 완만하다가 경사가 이렇게 심해지다가 나중에 경사가 심했다가 다시 이렇게 완만해지는데 얘네들이 점점 커지는 거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곡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얘가 방향을 한번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2차 함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 딱 잘라서 여기 부분과 이 아래쪽 부분의 여기 부분 얘가 이제 합쳐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대칭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한번 트는 과정이 생겨. 그래서 얘가 요렇게 내려오다가 방향을 틀어서 요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완전하게 이 점에 대해서 모양이 대칭일 거야. 회전하면 얘가 아마 원점 대칭이 나오겠죠. 이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하면 포개어지는 형태야.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점을 나중에 너희가 미적분 파트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변곡점이라고 배울 거예요. 지금 이제 기본 수투에서는 변곡점이란 단어를 쓰진 않는데 곡선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야. 방향이 틀어지는 그 지점. 얘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근데 이제 이것을 위에 있는 그래프랑 연결해서 너희가 그래프 모양이 그려지는 형태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베타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그래프가 다시 증가하지.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이쪽 부분, 이쪽에서 증가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증가하는 거, 요것도 아마 회전시키면 포개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위에 도함수 그래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야. 이게 결국에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다 대칭 관계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나중에 너희가 미적분까지 하면 이 점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대칭 관계다라는 걸 나중에 이것까지도 배우게 돼.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특징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너희가 지금 할 때 두 번째 배울 때 좀 자세히 했으면 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자, 도함수, 아까 도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여서 세 가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두 점에서 만날 때 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볼게. 얘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도함수를 구했는데 얘가 이렇게 알파라는 지점에서 접하는 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도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를 너희가 그릴 때 도함수의 증가하는 부분은 양수인 부분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수인 부분은 감소인데 그럼 얘는 보니까 계속 증가지. 계속 증가인데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 거 얘는 도함수의 값이 알파에서 딱 0이다.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라서 증가는 하는데 보시다시피 얘가 여기 있는 그 도함수의 값도
여기 증가했을 때 이 값, 얘가 지금 기울기다. 기울기가 점점 양수에서 줄어들어. 이렇게. 기울기가 줄어든다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얘는 점점 완만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완만해지는 거. 그러다가 그 완만해지는 게 이제 대칭으로 쭉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 그래프가 증가하던데 심하게 경사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완만해지는 거예요. 이 알파라는 지점에서. 자, 알파라는 지점에서 완만해졌다가 얘가 다시 이렇게 대칭 관계로 올라가는 거.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알파라는 지점에서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니까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지점은 있다. 자,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지점은 있다. 하지만 얘는 증가함수인 건 맞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죠. 붕 떠 있는 거. 자, 붕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도함수다.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어쨌거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그러면 얘는 항상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없어.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없는데 마찬가지. 여기는 축을 중심으로 큰 값이었다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래프가 처음에 경사가 심하게 쭉 올라오다가 완만해지는데 여기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없어서 방향은 틀죠. 왜냐하면 얘가 완만해지다가 다시 완만하다가 다시 경사 심해져야 되니까 방향은 트는데 여기에서 0이 되는 지점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은 아니고요. 어쨌든 양수겠죠. 이렇게. 보통 그림에서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나와.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고 얘는 0이다. 자,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이용해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너희가 잘 이해하면 이걸 바탕으로도 이제 4차 함수 그래프도 너희가 잘 그려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도 다 특징적으로 다 점대칭이야. 여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얘네 지금 다 점대칭일 거예요. 자, 지금 나는 A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도함수에서 최고차 함계수, 그러니까 원래 있던 함수에서 양수인 것만 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너희 3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향하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 물결 모양. 이게 바로 양수인 거.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조금 늘어뜨리면 두 번째 거. 여기를 조금 더 늘어뜨리면 세 번째 거.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A가 0보다 작으면 방향이 이렇게만 바뀌는 거죠.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로 나오게 되는 거 아실 거고. 그래프는 여기 정도만. 자, 그래서 이제 3차 함수 그래프까지 가셨으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4차 함수까지도 이어서 갈게요. 4차 함수까지. 그럼 이제 4차 함수. 자, 이거는 fx를 그냥 4차 함수라고 생각할게요. 자, fx를 4차 함수라고 놓으면 f'x는 당연히 3차 함수겠지. 자, 3차 함수인데 아까 우리가 봐봐. 2차 함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요. 세 가지 걸로 나누는 것의 기준은 첫 번째 거 그래프가 x절편이 2개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x절편이 하나인 거. 세 번째 거 x절편이 빵개인 거. 이렇게 나눈 거야. 이게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3차 함수 그래프는 당연히 x절편이 3개인 게 있을 거고 2개인 게 있을 거고 하나인 게 있겠죠. 근데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는 보시다시피 계속 증가나 감소기 때문에 x절편이 없을 순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는 건 불가능. 그래서 최소 3개, 2개, 하나 이렇게 세 종류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x절편이 3개인 거. 자, x절편이 3개인 것은 첫 번째. 이것도 최고창 양수인 것만 생각할게요. 최고창 양수. 그러면은 도함수 그래프가 x절편이 3개이려면 이런 식으로겠지? 알파, 베타, 감마. 참고로 얘가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잠깐만. 됐다.
이렇게. 자,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금 얘도 보시면 도함수야.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를 아는 거니까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 알았어요? 마이너스는 감소, 플러스는 증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극값 갖는 거. 여기 알파에서는 극소를 갖죠. 그 다음 베타에서는 극대를 갖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오니까 감마에서는 극소를 갖지. 자, 그래서 요거 기준 맞춰서 이제 4차 함수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대로 그려내면 돼요. 그럼 이제 4차 함수 그래프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 왼쪽 감소. 그 다음에 오른쪽 증가. 가운데 여기. 이걸 기준으로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방향을 한번 틀 거야. 이 지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대. 극대값 쭉. 그러다가 다시 감소 하고요. 여기 지점에서 또 방향을 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W자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는 이쪽에서 방향 한번 틀고 여기서 방향 한번 틀겠죠. 자, 그래서 이제 3차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내가 대충 그린 거고 여기 있는 극소값이랑 여기 있는 극소값 중에서 누가 최소인지 최대인지는 그때마다 다른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여기서 얘가 극소, 얘가 극소. 누가 더 작은지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야지 아는 거야. 그 다음 여기가 극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x절편이 3개인 것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을 거고 그럼 이제 x절편이 2개인 거 가볼게요. 그럼 x절편이 2개라는 것은 3차 함수 그래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실근을 지나지만 하나는 접해야 돼. 그러니까 중근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차 함수 그래프가 하나는 실근을 지나고 하나는 접하는 거. 그래서 얘를 뭐 알파, 베타. 근데 얘가 그래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근 지나고 접하는 게 뭐 이렇게도 있겠죠. 여기에서 접하고 이렇게 한 점 지나가는 거. 어쨌든 그래프는 그리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위에 거 먼저 그려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여기에서 0 되는 지점 하나 있어요. 베타. 그러면 지금 얘도 그래프 이거 빠르게 그려보면 그래프가 처음에 감소주 여기서 그러다가 증가 하고 방향 틀고 극대값 찍었다가 그래프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해서 아이 미안해 그림이 별로야. 밑에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다시 그릴게. 에휴. 자, 여기 아래쪽 감소 하다가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지점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지금 0이 되는 한 지점이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쪽 부분을 잘 그려야 돼. 좀만 더 아래쪽으로 그리자 그냥. 그림이 좀 더 극대화되게.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또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 부분이 그 3차 함수에서 두 번째 그래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자, 그래서 얘는 약간 그 뭐지? 그랜드 피아노 뚜껑 모양 같이 생겼어. 그래서 얘가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여기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극소를 갖는 거죠. 자, 극소를 갖는데 지금 여기 지점은 극소나 극대 같은 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접선의 도함수의 값은 0이 되는 지점이긴 하나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극값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극값을 갖는 것은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 무조건 다 갖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양수에서 음수 갈 때, 음수에서 양수 갈 때 그때만 갖는다. 얘는 극소를 갖는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만약에 얘가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된다면 자, 요렇게 그려진다면 얘 같은 경우는 감소, 증가. 여기서 0 되는 지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감소에서 0 되는 지점 하나 있다가 감소했다가 계속 증가하는 거. 얘가 이제 왼쪽 오른쪽 그냥 대칭으로 모양만 바뀌는 형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아마 요거 있는 대표적인 모양들은 풍선전에 다 있기는 할 거예요. 두 번째 거는 그냥 지울게. 이게 너무 좀 크게 그렸네. 자, 그럼 이제 그래프 좀 더 볼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의 처음 배웠을 때 거의 증감표 같은 거 이용해서 많이 했을 거라서 그냥 좀 다른 방식을 알려주려고 해놓은 거거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X절편이 지금 두 개인 것까지 봤잖아. 어딘가 하나 접할 때. 근데 이제 X절편이 하나일 때 볼게요. 자, X절편이 하나인 것은 그림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요. 얘는 X의 근이, 이렇게 늦게 뜨냐? 1인데 얘는 3중근이지. 그러니까, 근 하나가, 세 개랑 완전, 그러니까 하나의 근이 나오지만 얘가 결국에 세 개가 똑같은 근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3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이런 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애가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보시면 y는 x 세제곱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걸로 보시면 돼. 됐어요? 그래서 y는 x 세제곱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x 세제곱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렇게 빨리 판단하시면 돼서 세 번째, x절편이 하나인 경우는 그 중에서 얘가 3중근 가질 때 도함수가 3중근 갖는다면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자, 여기가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도함수 그래프로 된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럼 이 지점에서 극소를 하나 갖겠죠. 자, 그럼 얘는 그래프 그려볼게요. 왼쪽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은 감소고 오른쪽 부분은 증가니까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냥 포물선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거 그래프까지 봤고, 그렇지만 얘도 뭐는 있냐면 극소는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뒤에 마지막 것도 완전은 못 나갈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거. 자, 네 번째 거는 이제 요 케이스다. 요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x축이 있으면 얘는 실근은 하나 나오는데 나머지는 허근이 나와서 얘는 x절편이 하나이면 나머지는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쪽 부분에서 지금 허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알파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 그래프가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두 가지 원래 있는 거야. 근데 결국엔 그리는 방식은 똑같은. 자, 그래서 얘는 음수, 양수, 양수. 자, 그래서 알파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 그리면 감소했다가 극소 찍고 계속 증가하는데 아시죠? 여기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얘가 쓱 계속 올라와.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내가 너무 비율을 안 맞게 그렸네. 여기 지점으로 얘 값이 계속 내려오다가 올라가지. 그지?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변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가 방향을 틀어. 방향을 틀긴 한데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은 아닐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래프 형태를 조금 세세하게 알아두면 편할 것 같아서 너희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설명했고요. 그럼 얘 또한 극소는 있네요. 자, 요거 오늘 수업한 거 올려줄 거니까 필요하면 유튜브 이따가 링크 보내줄게. 그걸로 보시면 돼. 자,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형태 이렇게 총 4가지 형태 있다. 요거 개념이 아마 우리 풍산자의 그림은 다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특징을 너희가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이렇게 4차 함수가 주어지면서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퀘스천. 자, y는 fx, 얘가 4차 함수인데 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 이걸 물어봐요.
자, 그럼 지금 4차 함수 그래프가 극대값을 갖는다. 근데 얘는 최고차항을 만약에 A라고 가정하면 그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지금처럼 A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아래 내가 그린 네 가지 그래프 중에서 극대값을 갖는 유일한 것이 바로 1번이죠. 그죠? 나머지는 극소가 있어. 그럼 지금 모든 4차 함수는 극소는 무조건 있는데 얘가 A가 0보다 클 때 얘기하는 거야. 극소는 무조건 있는데 극대를 갖는 것이 1번만 유일하다. 그러는데 1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였냐면 내가 얘를 도함수를 구했을 때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죠. 그죠? 그럼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얘는 극대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는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우리 했었던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똑같이 푸는 거예요. 2차 이거 고1 때 했던 거랑 똑같아. 그럼 3차 방정식 같은 경우 내가 웬만하면 얘가 이런 게 하나 나온다 그랬어요. 조리제법 이용해서. 그리고 나머지 뭐 x제곱 플러스 뭐 px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인수분해 됐고 최고차항 a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그랬을 때 a는 아니겠다. 3이겠네. 아니지 4이겠네. 도함수 구했으니까 뭐 이건 뭐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실근 하나 가질 때 얘가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판별시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gx라고 놨을 때 얘랑 똑같은 근 가지면 안 되니까 f 알파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 고1 거죠. 고1 거 내용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설명할 때 되게 자세히 이런 개념이 있었어라고 막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지 얘들아. 우리 최근에 3차 방정식 근의 판별 알려줬었으니까 이런 거. 자 그래서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다 뒤집혀.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오고 대충 그리면 그럼 얘는 극대값은 다 가지니까 문제가 바뀌겠죠? 극소값을 가질 조건으로 바뀌겠죠. 그래도 방법은 똑같다. 자, 그래서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거, 극대값을 가질 조건, 이런 문제로 나오게 될 거고 지금 4차 함수가 이렇게 극대값을 가질 조건으로 나오듯이 3차 함수도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정리를 해주면 자, 3차 함수도 여기 문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차 함수 그래프 밑에 있는 그래프 세 가지를 쓱 봤을 때 이 중에서 극값을 갖는 거 극값 그러니까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 것은 얘는 유일하게 첫 번째 그래프밖에 없는 거 보이시나요? 두 번째 그래프랑 세 번째 그래프는 어차피 극대 극소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근데 극대도 있고 극소도 다 있어요. 그럼 3차 함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극값을 가질 조건. 이렇게. 그럼 얘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거니까 x절편이 두 개다. 자, 그러므로 도함수의 방정식, 얘가 2차 방정식일 건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가 2차 부등식이랑 막 헷갈려. 항상 극값을 가질 조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데 2차 부등식은 늘상 너희가 판별식 0보다 작다를 풀었기 때문에 막 부등호방을 막 헷갈려하고 난리가 나. 잘 개념을 그래프를 떠올리고 풀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 그래프 그리는 거랑 그 다음에 극값 가질 조건까지 문제를 잠깐 이제 보면 끝나요. 다 했어. 개념은 다 했다. 자 95쪽이랑 96쪽 이렇게 극값 가질 때 같은 것들은 패스할게요. 우리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 요런 것들 쭉 아까 설명했던 거 얘가 그래프가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 시점이랑 그런 것들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4차 함수 그래프도 이렇게 네 종류 나왔던 거 보시고요. 방금 설명했던 게 여기 써있네. 요거 최고차항 계수의 양수인 서참수가 극대값 가지려면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 얘가 극소값 가지려면 얘도 서로 다른 세실근 어차피 똑같은 말이죠. 어쨌든 도함수가 x절편이 3개인지 2개인지 그걸 가지고 찾는 거라고요. 자 그리하여 그런 문제만 좀 보도록 할게. 그래프는 너희가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요것만 하나만 해보고. 자, 그럼 180번 보시면 얘도 지금 보시면 도함수 그래프가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얘가 도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그래프를 유추해보면 얘가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고 0이 되는 지점이 있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답이 바로 나오죠. 됐고 됐다 이제 182번. 자, 함수가 이제 극값을 가질 때 3차 함수 보시면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이기 때문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요런 애들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어차피 1,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저것만 보겠죠? 도함수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왜냐하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려면 도함수 방정식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다만 쓰면 돼. 그럼 반대로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는 1번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여집합 구하면 끝나죠? 넘어가자. 4차 함수. 자, 184번. fx가 우선 1번 극대값을 가질 때 얘는 부호를 잘 보셔야 돼요. 1. 얘가 부호가 양수니까 극대값을 가지는 거 유일하게 이런 케이스. 자, 그러면은 도함수의 모양은 이런 모양.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져야 되므로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얼마냐? 4ax인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도함수의 방정식이 우선 근 하나는 같네요. 그죠? 근 하나, 실근은 무조건 하나 같죠? 0. 그지? x는 0 하나 같네. 자, 그거 이거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자. 자, 그럼 얘는 x 4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인가요? 이건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가 x의 근 0 하나 같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내가 gx라고 놨을 때 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말고 이거 이렇게 잘리냐? 또 하나는 g0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는 얘가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1번을 이용해서 2번도 구할 수 있죠. 2번도 그냥 여집합 구하면 끝나지. 나머지는 다 극대값 안 가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를 물어보더라도 극대값 갖는 거 이용해서 여집합 그냥 구하시면 끝나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증간표 없이 그래프 그리는 거 여기에 아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리면서 설명했던 것이 여기가 말로 써져 있네요. 103쪽에. 그거 말고는 여기 극대극소까지는 괜찮고. 얘들아 혹시 힘드니? 잠깐만 물어.